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문단영입니다. 생명의 통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혈관을 아시나요? 바로 경동맥인데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심장혈관 흉부외과 신지영 선생님 모시고서 생명의 통로라 불리는 경동맥에 대해 알찬 정보들 쏙쏙 뽑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혈관외과 전문의 신지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경동맥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경동맥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경동맥은 목의 양쪽에 위치한 중요한 혈관이고 심장에서 머리와 뇌로 혈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혈관입니다. 경동맥 질환에는 또 어떤 것이 있고 발병 원인은 뭔지 궁금합니다. 경동맥 질환의 대부분은 동맥경화성 경동맥 협착입니다. 그 외에 혈관벽이 겹겹이 찢어지듯이 분리되는 상태인 경동맥 박리나 경동맥 벽이 얇아져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경동맥류, 거대세포 동맥염이나 다카야스 동맥염의 경동맥 침범, 그리고 혈관벽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좁아지는 형태가 염주알처럼 울퉁불퉁해지는 섬유근 이형성증 등이 있습니다. 경동맥 협착은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나요?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경동맥의 가장 안쪽인 내막 또는 중간층인 중막 내에 죽산혈관 플라크를 수술적으로 제거하여 뇌 혈류를 개선하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경동맥 내막 절제술의 수술 방법도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수술은 목의 앞쪽 근육을 따라서 절개 후 경동맥을 노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혈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혈관의 근위부와 원위부의 혈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출혈 없이 안정적인 수술 필드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동맥의 경우 심장으로부터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술할 부분의 근위부로부터 원위부로 혈류를 우회시키는 션트를 넣어놓고 수술을 합니다. 심장으로부터 뇌로 혈류 공급이 되는 상태에서 혈관에 있는 죽산경화 플라크와 같은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추후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치를 대고 혈관을 봉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혈류를 복원시킨 후 출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한 수술 같은데요.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받기 전에 혹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경동맥 내막 절제술 전에는 수술 적응증을 평가하기 위하여 뇌 MRI, 경동맥 초음파, CT 혈관 조영술 등을 통하여 협착의 위치와 정도, 그리고 뇌의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수술 전에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거나 중단 또는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 가능 여부와 전신 상태를 먼저 점검하게 됩니다. 그럼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언제 시행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뇌졸중 증상이 있었던 70%에서 99% 협착 환자에서는 증상 발생 후 2주 이내에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시행할 때 뇌졸중 재발 위험을 가장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학적 장애가 남은 뇌졸중 환자의 경우 신경학적 증상이 안정된 다음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 협착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요즘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증상이 없는 경동맥 협착 환자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분들 중 경우에는 70% 이상의 협착이 있으며 기대여명 5년 이상인 경우 약물치료와 병행하여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시행하여 뇌졸중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혈관인 만큼 합병증도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받은 이후에 같이 발병할 수 있는 합병증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술이지만 합병증 또한 존재하는 수술입니다. 수술과 동반된 뇌졸중이 1.5에서 3% 정도에서 발생하고 심근경색도 1에서 2%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좁아져 있던 경동맥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뇌혈류가 급격히 증가하며 약 1% 정도의 환자에서 과혈류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두통, 경련, 그리고 드물게는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수술 부위 주변부 경부 신경이 일시적으로 손상돼서 한쪽 입술이나 눈꺼풀이 처지거나 목소리가 변화되거나 살에 들림 등의 증상이 5에서 10%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수술 부위 재협착이 5년 내에 5%에서 15%의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경동맥 협착이 생긴 경우에 경동맥 내막 절제술 외에도 스텐트 삽입술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수술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신 마취를 하고 경동맥 벽을 직접 열고 병변을 제거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통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시술 중에 혈전 생성이나 색전 위험이 비교적 적어서 뇌졸중 위험이 낮기 때문에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의 경우 전신 마취할 수 있는 심폐 기능이 확인된 상태라면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 오히려 더 안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경우 국소 마취를 통해서 허벅지나 팔 혈관을 통해서 스텐트를 삽입해서 플라크를 눌러서 넓히는 식으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목 절개가 없이 시술이 가능하고 회복이 빠르지만 시술 중 뇌졸중 위험이 약간 더 높고 재협착률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마취나 수술 위험이 높은 고위험 환자에게 적합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럼 경동맥 내막 절제술과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했을 때 수술의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수술과 시술 모두 수술 후 3에서 5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환자는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1, 2주간은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상처 부위 감염이나 출혈 여부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동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흡연은 혈관의 죽상 경화 진행을 가속화하고 플라크의 불안정화, 그리고 파열 위험을 높이는 위험 인자입니다. 그 이외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조절, 그리고 포화지방을 제한하는 식습관 및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지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혈류를 공급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소중한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신지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동맥 협착증을 무시한다면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협착된 경동맥은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해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꾸준한 관리와 조기 발견만이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전하는 지식,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